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초보자가 잘 파는 이유? 첫 번째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이제 본인이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잘 팔다 보면 채널을 확장을 하죠. 그리고 채널도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도 확장하고 뭐 브랜드도 확장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부분 자기 본인의 성공 경험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번에도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그런 판매에 있어서는 채널별로 유통 채널별로 성격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 같이 쇼핑을 하는 주 채널이기는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이고, 그리고 뭐 11번가 옥션 G마켓은 마켓을 오픈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판매해봐 이런 데고, 소셜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것을 MD가 더 좋은 것을 소싱해서 더 좋은 특가를 소개하는 채널. 종합몰이나 이제 홈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의 성격을 가진 그런 제품들을 더 좋은 걸 뭐 소개하는 그런 코너, 그런 것들이 주 채널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똑같이 쇼핑이라고 온라인 쇼핑을 위한 채널이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 태도나 어떤 알고리즘이 약간씩 그 가점을 줄 때 그 가점을 주는 방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MD가 있다 하면 MD가 더 좋아하는 방식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어느 곳에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다음 채널 옮겼을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채널 옮겼을 때도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뇌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사실 고정관념이라는 게 나쁘진 않아요. 기왕이면은 내가 성공했던 경험으로 그 다음번에도 해보고 하는 게 훨씬 에너지를 덜 쓰니까 좋기는 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중요한 건 그게 고정관념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역시 그랬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던 그 방식이 다 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런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런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대신에 반대로 뭐냐면 고정관념이 없다 보니까 이 고정관념이 세면 셀수록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몰라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저건 어떻게 하면 될까? 정보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느 누구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정관념이 없으면 그게 더 빠르게, 그리고 다른 거를 더 좋은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일수록 더 빠르게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이라든지 내 경험에 집착하지 않아요. 첫 번째하고 지금 뭐 고정관념하고 비슷할 수는 있는데 약간 더 나가서 뭐냐면, 내가 이거 전문가인데 내가 이거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있죠. 이거 내가 전문가로 봤을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 브랜드라고 하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런 고집, 이런 게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온라인 유통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고집을 불려야 되냐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고집을 부린다기보다는 내 몰에 들어오는 고객의 반응에 어떻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 움직일까?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하고, 오히려 왜 그런 거 있죠. 전혀 이 분야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판매하는데 나보다 더 잘 팔아. 전문가인 나보다 더 잘 팔아.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고객 관점인 거예요. 내가 그 제품 써봤는데 이런 거 너무 불편한데 이거 개선할 수 없을까? 그래서 업자를 만나서 이런 거를 개선하는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팔아요.
오히려 내가 그거 20년, 30년 내가 이 길만 한 길만 걸었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 지금 삶을 봐도 어떤 전통적인 형태의 상품이 전통적인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 오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모든 부분, 그러니까 뭐 신기술이 아닌 일반 어떤 하다못해 진짜 걸레 하나라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만 옛날 방식을 고집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옛날 방식이라는 게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뿐만 아니라 한 몇 년 전이라도 어쨌든 내가 그 성공했던 경험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은 당장은 힘들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고객이 변화함에 있어서 내가 같이 생각이 변화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언젠가는 힘든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초보자분들은 지금 이 마인드 있죠. 지금은 어떠세요? 물건 찾는 거 너무 힘들죠. 어떤 거 팔아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거 잘 팔 수 있을지 모르겠죠. 지금 고민을 하는 이 고민의 시간이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 고민의 시간을 지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는 내내 계속적으로 해야 해요. 고객이 내 제품을 어떻게 보지? 내가 이 고객들을 만족하기에 대해 어떤 상품들을 더 가져다 판매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응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성하고 제가 볼 때는 전문성하고 오히려 이런 어떤 고객을 보는 눈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전문성이 아니라 고객을 지켜보고 고객에 관심을 갖는 그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성공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정말 증명이 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커머스의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마존의 철학이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거에 굉장히 집착해요. 그래서 망할 거라고 옛날에 많이 초기에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미국의 그 큰 시장의 온라인 시장을 완전히 먹었잖아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객에 집착하는 회사가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고객한테 집착을 하면 고객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왜 저런 걸 사지? 또 내 마켓뿐만 아니라 나의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그런 판매자들의 그런 고객들 있죠. 그분들의 리뷰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안 팔려가지고 고민인 사람들은 왜 나 안 팔리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고객한테 집착을 하려면 내 미래의 고객한테 집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고객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미래 고객은 결국 내 그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지금 채널에서 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은.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에 다른 판매자들, 지금은 나에게는 경쟁 상대일 수도 있고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판매자들의 리뷰를 보세요. 그러면 그 리뷰 속에서 고객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제품 싸서 좋기는 한데 뭐 제품의 질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싫어요. 너무 무슨 냄새가 나요. 아니면 뭐 너무 포장이 너무 허술해요.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걸 내 모레는 적용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라고 해서 할 얘기 없다고 하시는데 할 얘기가 왜 없어요? 똑같은 상품을 팔아도 그 똑같은 상품들 속에서 다른 판매자들의 몰에서 고객들이 얘기하는 리뷰에 부족한 부분들을 나는 해결을 해서 밑에 있는 상품에 대한 설명은 똑같을 수 있지만 상단에 우리 제품은 냄새나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돼서 갑니다. 이런 것들이 상단에 강조가 되면 여기는 뭔가 다르다. 이런 걸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고객을 잡을 준비는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떻게 많이 고객을 데려올까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다들 총체적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매출이 안 나는데 도대체 이게 사람이 안 와서 그러는 거야. 내가 준비가 어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이게 항상 고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거를 내가 고객의 관점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다른 몰에 가서 내가 그거를 사는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쇼핑을 해보세요. 그러면 관점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안 생기면 리뷰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초보분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뭘 팔아야 될지 몰라요. 뭘 팔아야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인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아휴, 제가 다른 데서 파는 거 나도 다 똑같이 파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상태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내가 영원히 이것만 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눈이 생겨요. 지금의 눈이랑 한 달 뒤 눈이랑 두 달 뒤에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초보자분들한테 유리한 조건이냐? 팔 물건이 없다 보니까 뭘 팔아야 되지? 사람들이 뭘 좋아해야 되지를 더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보자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조사분들이 유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에 연장선인데, 예를 들면 화장품 판매예요. 그러면 화장품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화장품 말고는 판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어떤 기계나 이런 것을만 하시는, 기계 이런 것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조했던 거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관장몰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관장몰을 한번 보시면 정관장몰,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정관장 제품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관장이 대대적인 성공을 했어요. 되게 후발로 정관장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대적인 성공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관장몰에 가면요 온갖 것을 다 팔아요. 진짜 온갖 것을 다 팔아요. 그래서 정관장몰인지 11번가인지 모를 정도로 다 팔아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할까요? 정관장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정관장만 사러 오게 만들면 거기에는 쇼핑의 재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정관장을 얼마나 사러 오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관장몰에 자주 들러서 지금은 정관장을 안 사더라도 오다 보면은 정관장 행사하네,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고객이, 내가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거기서 좀 놀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브랜드력을 갖춰야 되는데, 대부분 브랜드라고 하면 난 그 제품만 팔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되게 세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제품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고객을 유입을 잡을 때 고객이 올 수 있는, 제가 만약에 2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몰이라고 하면 20대 타겟인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소품이다 그러면 소품이 머리 헤어 소품도 있고 의류의 소품도 있고 화장품의 소품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초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나는 화장품 파는 사람이고 화장품 소품만 파는 사람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이것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화장품, 소품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을 인스타에서 끌어오고 페북에서 끌어오고 네이버에서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광고비, 광고 마케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브랜드들이 하는 전략이에요. 저는 그래서 브랜드사에서도 있었고 유통사에서도 있었으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브랜드사들이 돈을 왜 모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키우면 큰 돈이 돼요. 그래서 큰 돈이 되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너무 힘들고 대부분 성공을 못하고 브랜드들이 망하는 경우들이, 초기에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때려 부어가지고 그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는 이제 돈 많은 브랜드들이 하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의 브랜드들, 1인 기업이 만드는 브랜드들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거기에서 내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이 브랜드 괜찮네 해서 오게 해서 충성도를 만드는 형태,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정말 밀고 싶은 브랜드와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적절하게 잘 섞으셔서 결과적으로 매출을 내가면서, 매출이 나오면서 그 브랜드를 유지해 가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소개하는 그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시작은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무겁게 갔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초보라고 안 된다, 초보라서 안 돼, 난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초보고 전문가고 결과적으로 고객 관점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뭐 어디 MD한테 노출 잡아가지고 매출 나는 거,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초보라서, 초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고객을 보세요. 고객을 보시고 내 제품이 만들어진 게 있다면 고객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인 리뷰를 받아보세요. 뭔가 이렇게 감췄다가 내가 준비 빵 했다가 빵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초보일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힘을 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랍니다.